세계 정세 또 세계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지금 상황은 어떤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의 이제 제2의 도시이자 남부의 최대 도시 칸 유니스를 중심부까지 진입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10월 7일 그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시작되고 나서 늘 이야기했던 그 하마스의 괴멸이 자기네들의 군사 목표라고 했는데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그 다음 단계 작전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북부 가자 지역, 원래는 거기가 그 하마스의 주요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그 거점 지역에 대한 군사 작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 이제 이 하마스를 괴멸하기 위해서 남부 지역도 이제 잔존 세력을 소탕해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계속 군사 작전 지역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칸 유니스는 원래 인구가 20만 명에다가 피난민들이 지금 수십만 명이 거기 몰려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유엔에서는 한 190만 명 난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대다수의 난민들이 칸 유니스와 더 남부인 라파 지역 그 난민 캠프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더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것은 그 군사 작전 지역이 그 남부 지역까지 확장되면 이제 그 인도적인 피해들, 그러니까 그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 민간인 피해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가 걱정을 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외신들과 또 인터넷에는 그 무릎 꿇은 남성들의 사진이 나오면서 이게 하마스 대원들이 투항을 하는 것이냐, 하마스가 지금 조직이 괴멸돼 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건재한 것이냐, 그 서로 다른 이제 해석들이 나오던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측 5천 명의 그 작전 요원들을 다 사살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하마스가 밝히는 건 자기네들은 한 3만 명 정도의 전투 요원이 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간 계급 간부들,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야전 사령관들은 많이 피해를 본 건 사실이나 핵심 고위층,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 암살 대상 리스트 1, 2, 3으로 자기네들이 지정해 놓은 그 야야 신라르라든지 하마스 최고 지도자, 그다음에 지금 이 모든 사건을 시작한 까심 여단의 모함마드 다이프 그 사령관이죠. 그다음에 그 마르완 이사 그 부사령관, 이런 사람들 아직 살아 있고, 그다음에 그 카타르에 나가 있는 그 하마스 지도부가 또 있거든요. 그 이스마일 하니에라든지 그 칼리드 마샬이라든지 그 과거의 지도자였다가 하마스 정치총국 국장으로 있고 지금의 그 여러 가지 지금 협상에서 자기네들 그 대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최고 지도부는 지금 살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아까 그 사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진위라든가 아니면 그 의미라든가 하는 것을요? 납포돼서 이렇게 잡혀 있는 하마스 요인들 요인들은 그 사진이었죠. 사실이겠죠. 아마 그 항복해서 온 하마스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요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군사 작전을 통해서 잡은 전쟁 포로들이겠죠. 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돌고 있는 이 사진. 그러나 이제 박사님께서는 한 3만 정도의 여전히 그 병력이 건재하기 때문에 지금 괴멸되거나 그런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그 군사 작전을 하기에는 지금 많은 그 타격은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측 희생자는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압도적인 전력차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상황에서는 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는 이스라엘 측의 일방적인 군사 작전으로 계속 전쟁이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전체적인 모든 조직원이 사살이 됐다든지 아니면 하마스 조직이 완전히 다 괴멸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하마스가 어떤 반전을 일으킬 어떤 군사 작전을 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인질을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제사회의 개입을 통해서 휴전 아니면 이런 전쟁을 좀 장기전으로 끌어가는 그런 여론전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게 최선인 상황인 것이죠. 네. 어쨌건 이제 그 지휘할 수 있는 지휘부, 수뇌부가 건재하냐는 이제 중요한 그 변수가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신와르, 이 사람이 그러니까 1인자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하마스 지도자로 2017년부터 하마스 지도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자택은 다 포위를 했고 지하에 이제 있는 것 같지만은 체포는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만약에 그 신와르가 그 가자 지구 밖으로 나왔지 않다라면 아마 이스라엘 군사 작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사살되거나 그 체포는 될 겁니다. 그러면 1인자가 사살되거나 어쨌건 제거가 된다면은 하마스에는 어느 정도 타격일까요?
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거 이전 지도자들이 지금 하마스 지도자들이 지금 카타르에 가 있고, 네네. 저는 지금 그 야야 시나르라고 하는 사람도 2011년에 자기가 석방되면서 나온 사람이에요. 1989년에 이스라엘 그 감옥에 잡혀 있다가 2011년 표로 교환을 통해서 1027명 나오는 명단에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조리, 그 하마스나 팔레스타인이 갖고 있는 그 부조리나 두 개 국가, 국제사회가 계속 요구를 했던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제2의 하마스, 제3의 하마스, 제4의 하마스는 나올 수밖에 없고, 새로 그런 그 부조리에 살고 있는, 억압을 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서 그런 좀 약간 뭐랄까요, 그 되게 그 국수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하마스 항쟁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뭐 일정 부분 한 10년, 15년 이 중간 수뇌부가 죽음으로써 좀 약간 그 효과적인 테러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억압할 수는 있겠지만 또 시간이 지르면 그거는 충원이 될 것이고,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피해 그 순환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도부를 처단한다, 이것은 그냥 잠정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네. 어떤 확실한 해결책은 될 수는 없죠. 네. 박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그 전세로 봤을 때는 이게 언제쯤까지 그 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에 달린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네. 포스트 하마스를 누가 어떻게 해서 이 전후 복구와 이 향후 팔레스타인 그 평화 프로세스를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스라엘도 지금 하마스를 격퇴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는 다 있고, 영국, 미국도 다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그럼 하마스 축출 이후에는 그럼 누구를 협상 대상으로 삼고 향후 포스트 하마스 시대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답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뭐 네.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그 네 가지 시나리오가 다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지 않고 언제 끝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좀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네. 그 서한 지구를 통치하는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거기까지 통치하는 것이 제일 유력한 그 대안 아니었습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데 지금 2006년도에 총선을 통해서 그 하마스가 집권한 이유는 그 서한 지구의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가자 지구. 왜냐하면 가자 지구 내에서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마스가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이러한 지지를 받아서 2006년 총선에서 132석의 거기서 74석을 얻어낸 이유는 뭐냐면, 하마스 요인들, 지금 수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은 1960년대생들입니다, 다들. 그래서 네. 어떤 게냐면 지금의 가자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진 3차 중동전 이후에 가자 지구에서 태어나고 가자 지구 내에서 그 고통을 알고 있었던 세력이기 때문에 그 가자 지구의 사람들의 그 투표를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알파타 아바스 지도부는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에서 왔지만 다 나이가 많고, 이제 가자 지구 내에서의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엘리트층이고 좀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과연 국제사회가 이제 2006년 이전처럼 아바스 행정부가 모든 팔레스타인을 통치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일지, 그리고 또 정말 그렇게 그립감을 갖고 아바스 수반이 가자 지구도 이렇게 통치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미지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인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네. 그럼 이스라엘은 언제쯤까지 이 군사작전을 계속할까? 어느 정도까지 달성이 돼야 이걸 멈출 거라고 보십니까? 일정 부분 하마스 괴멸을 할 수 있냐 아니냐는 지금 전문가들도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 괴멸이 실제 가능하냐 아니냐는 차치하더라도 일정 부분 하마스가 갖고 있는 그런 테러 그룹 네트워크, 그다음에 인프라는 상당 부분 괴멸시키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에 이스라엘에 끼칠 수 있는 안보 위협은 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군사 목표가 될 때까지는 이런 군사 작전을 이어가겠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주둔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지하 터널이 800개를 발견했는데 500개는 제거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바닷물을 투입해서 침수시키겠다라는, 이제 미국에도 이제 그런 계획을 알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현실성을 있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이제 미국에 미리 알렸고 네, 이미 네. 북부 지역에서 그 5개의 그 양수기를 대서 지금 수천 제곱미터의 그 바닷물을 이렇게 끌어서 뿌릴 수 있는 그 시설은 확보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수주 내에 그 가자지구 안에 있는 그 땅굴들이 다 이제 수장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역량은 갖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되는 문제점이 뭐냐면 인질 문제와 네, 네. 그다음에 생태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 토양이 그 이후에 바닷물을 염분을 집어넣고 나서 그게 어떻게 파괴될지 그다음에 복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정부에서 레포트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서 복구가 돼야 되면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네. 나름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걸 감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은 하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겠죠. 네. 인질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인질 일부는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시사하는 애인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대놓고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네. 그들이 하는 군사 작전이나 보면 좀 포기하고 그 담보를 하고 이렇게 군사 작전을 진행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근데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방위군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자기네들은 하마스의 괴멸과 인질의 100% 구출은 우리가 해낼 거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군사 작전은 계속 진행할 겁니다. 네. 워낙 이제 민간인 피해가 크다 보니까 국제사회 여론이 이스라엘의 비판적인 쪽으로 갔었는데 지난 10월 7일에 기스불에서 1,200명을 살해했을 때 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인면 수심의 성폭행 후에 살해 또 참수 뭐 이런 그 증언과 증거들이 이제 잇따라 공개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부분 실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전쟁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전쟁 상황이고 이제 그 진위 같은 것들이 조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아마 이제 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국제사회 국제법 같은 적용들이 돼서 이제 국제 사법재판소나 이런 데서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 영국 이런 그 국제사회에서는 하마스는 이제 대화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 하마스는 이런 범죄 집단이고 이제 이들과 대화를 할 수 없는 거는 맞는데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아직 답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당시에 참상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는 차마 이제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떤 전문가들은 과거 이제 IS 또 하마스 이런 그 성범죄에 예. 공통된 어떤 패턴이 있다라는 이제 분석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지디 그때 그 IS가 야지디 여성들을 그렇게 성노예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이렇게 심리전이나 그런 것들 자기네들 결속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 이게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이런 강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는 나오지만 네. 그거를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확답을 내리고 이렇게 전략을 썼다라고 얘기하기는 뭐 증언만 있는 것이고 또 반대 증언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하마스 측에서도 이거는 이스라엘 측에서 만들어내는 이야기다 하고 나오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냉철하게 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네. 네. 헤즈볼라가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간인 한 명이 숨졌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전면전을 하면은 레바논도 가자지구처럼 될 것이다 경고했던데 확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항모가 2대가 가 있고 핵 잠수함도 가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기본법 40조를 발령해서 이거는 1970년 4차 중동전 이후에 처음으로 발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령을 바탕으로 지금 36만의 예비군도 다 지금 이스라엘에 집결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 군대에서 극우 세력의 그 군부 사령관들은 잘 됐다 이참에 우리가 총력전을 다 모은 역량을 다 모은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이 되는 그 레바논 남부 히즈볼라 그 지역과 시리아 일부 지역도 우리가 확실히 군사 작전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게 군사 작전이 시작되면 히즈볼라가 물론 역량은 있는 조직이긴 하지만 지금 미국이 그렇게 자기네들 항모를 보낸 상태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기네들 총 전력을 집결한 상태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확률은 낮거든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들도 특별히 지금 보이는 게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진짜로 이들이 그걸 진짜 원해서 전쟁을 지금 확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성은 낮고 그 유인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그 확대가 될 확률은 좀 낮다고 봅니다. 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 이제 개전 초기에도 이스라엘하고 이제 충돌이 있었는데 유엔 헌장 99조를 발동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유엔 헌장 99조가 이게 그 유엔 사무총장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인데요. 이게 이제 국제사회 안보에 가장 큰 위험이 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 자기가 직권상정해서 유엔 안보리에 이 의제를 다뤄주십시오 하고 그 의제를 직권상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발동해서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을 휴전을 하는 거를 안보리에서 다뤄달라 하고 올린 상태고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유엔 역사상 4차례밖에 시도가 안 된 거라서 지금 구테르스 그 사무총장께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라도 울려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미른 상태죠. 이 의제를 유엔 안보리에. 미국 등은 지금 그 휴전을 그 바로 이스라엘에 촉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2차례 결의안을 하려고 했는데 10월 15일에 한번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비토를 했거든요. 거부권을 하고 러시아와 영국이 그 자기네들이 기권을 하고 그래서 뭐 다 알겠지만 유엔 안보리는 15개 국가의 투표에서 9개 국가의 투표를 받아야지 그게 상정이 되는 거고 특히 그 상임이사국인 5개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만약에 한 국가라도 거부를 하면 9표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표가 거부되면 이제 그냥 그걸 비토파워 거부권이라고 해서 그게 그 상정이 안 되는데 지금 10월 15일 날은 미국이 거부권을 해서 그 상정이 안 됐고 11월 17일 날에는 유엔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유엔 결의안이 나올 때 상당히 톤다운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을 낮췄거든요. 그래서 그 시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임시 휴전도 안 되고 그냥 퍼즈 중단 잠시 중단한다고 용어를 바꾸고 그다음에 하마스의 테러를 규탄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러시아가 반대를 해서 그거는 빠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도적인 조치와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한테 디맨드 요구한다라는 용어에서 그것도 빠지고 콜포 그냥 요청한다 촉구한다로 바꿔서 어떻게 보면 이빨이 빠진 어떤 결의안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결의안이 됐지만 어떤 용어로 결의안이 채택이 되느냐 그래서 결의안이 채택이 안 되면 아마 그 용어들 때문에 문제가 될 건데 이제 아마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중동 상황 점검했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